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죠.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갈하고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깍두기도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배가 똑똑 부러지고 있어요 지금. 네. 이상해요. 이것도 이상한 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파나마 화물선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지들이 안 만든 것처럼. 일본 게 아닌 것처럼. 지들이 만들어갖고 파나다 선정만 세금 안 내려고 얹어놓고 그러니까. 선주도 지들이면서 그래서 아니 빌려 쓰는 것도 지들이. 일본 해안에 파나마 화물선이 왜 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일본 배인데 일본이 그냥 국적을 파나마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 파나마로 옮겨 놓으면 파나마 운하나 이런 쪽에 들어갈 때 되게 특혜를 많이 받는데요.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선박들 중에 몇 %는 파나마로 국적을 옮겨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박도 한 350여 척이 파나마 그러니까 남미 국적으로 쪽이나 돼 있대요. 이런데 대서양 태평양 지나다니는 배들은 기본적으로 거기다 걸어요. 그리고 조금 그 등록세만 내면 네. 일단 뭐 그 운하 이용료도 할인이 될 뿐더러 그렇지. 나중에 이제 소득 정산할 때도 뭐 여러 가지로 네.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배들이 계속 부러지고 있는 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건조 시점이 묘하게 2013년, 14년으로 비슷하다는 거야. 네, 이게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들었다고. 네. 그리고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공업 요 지금 2013년 뭐 요 12년 요때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그 조선 기술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좋은 한때 나라죠.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네. 조선 기술이 있는 나라인 건데 왜 하필이면 무슨 우리 아파트 단지들 뭐 바닷물에 써서 무너진다 그 공포 있었던 그 시절처럼 2013년 14년도에 만들어진 배들만 지금 똑똑 부러지고 있는 거지. 뭐지 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11년 후쿠시마 이후에 경제 부흥한다고 기업들한테 일종의 이제 뭐 부흥 조치들이 있었겠죠. 보조금도 많이 줬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꽤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안에서 그 품질 검사 부분 문제가 품질 검사 데이터 조작 문제가 맞아요. 지금 제기됐던 그게 있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예. 뭐냐면
품질 검사를 하는 척 하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검사를 안 해놓고 하는 것처럼 하는 관행이 일본 대기업에 있었고 맞아요. 이게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품질 일본의 충격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2년 전에도 한번 심각하게 그 당시에 품질 조작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품질 조작 스캔들이 나중에 이제 이걸 안 들키기 위해서 장부들을 맞아. 막 조작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네. 그 안에 이제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자동차. 기계 부품 그리고 철강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배가 맞아. 또 철강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철강을 돌리면서 그 강도에 있는 철판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 원래 표준 강도라는 게 있단 말이야, 모델대로. 그래서 이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에는 조선용 후판에 걸맞는 강도와 품질 검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용 강판은 사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검사할 수 없어요. 빵꾸 뚫어갖고 검사하면 그걸 안 어떻게 되는 검사를 해? 거니까. 네, 만들고 그러니까 나서. 애초에 품질 맞아. 검사를 충분히 거쳐서 신뢰도를 갈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이거를 이제 제품을 출고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걸 믿고 만들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전상현님이 고배 제강 품질 개판하셨는데 맞아요. 고배도 제강도 걸렸었어. 네. 맞아. 그래서 맞아, 결국은 맞아. 이 고배 제강을 그렇다는 당시에 맞아. 당시에 이제 일본이 철강 제품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올린다고 이래저래 막 철강 회사들을 다 통폐합하면서 신일본 제철로 제이 스틸로 지금 만들어 갈 때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러한 방식의 불량 품질의 후판들이 대량 납품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인 거야. 그렇네. 그래서 저때 그 납품된 철강제로 만든 완성품들까지도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그 중에 자동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시작됐고 배는 한 7, 8년 정도, 한 3년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동차 부품 안에서 이러한 조작 사례가 나와가지고 와. 한 2년 전부터 많이 터졌어. 맞아요. 엄청 많이 터졌었어. 근데 이번에 이제 조선으로 이게 옮겨가는 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럼 그 용접을 불량으로 해갖고 쪼개진 게 아닐까요? 원래 쇠는요,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부위는 절대 안 찢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용접해 놓은 그 부위가 제일 탄탄해. 그러니까 용접선에 바로 옆이 찢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철강 제품이 불량일 경우에. 그렇죠. 왜냐하면 철강을 용접하는 과정 중에 고열을 받게 되면서 용접 부분은 단단해지는데 이게 이제 땡기잖아요. 네. 녹여가지고 이걸 잡아 당기니까 자연적으로 응력이 발생하고 열에 의해서 피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배들이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일정한 진동을 받게 되는데 그게 누적돼 갖고 어느 한 부분이 상하기 시작하면 불량 철판을 쓰고 그걸 용접했던 용접 부위 옆에 있는 철판이 쭉 찢어진다는 거지. 피로 골절처럼 네. 피로 상해에 의해서 이게 쭉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찢어지게 되면 이제 처음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찢어져 갖고 물이 새면 확인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멀쩡하던 게 이런 식으로 휘어지잖아요. 네. 그럼 휘어지는 부분 안에서도 제일 잘 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철판인데도 이 부분이 유독 약해서 흔들리면 그 부분이 제일 많은 변형이 오면서 힘을 받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대부분 선비나 선두 이쪽에가 그런 부분이 생겨요. 파도를 타고 넘으니까. 네. 그러니까 배들이 뭐 큰 배들도 높은 파도 만나게 되면 공중에 떠요. 그래서 툭 떨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로 강도로 갈 때 선미나 선두 쪽에 이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응력을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못 견딜 만한 시점이 오면
그 부분이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무게에 의해서 한꺼번에 칼로 자른 듯이 뱅강 나버리는 거죠. 와. 그래서 이게 자꾸 두동강이 나는 그렇죠. 거구나. 아예 배가. 절단이 돼버리는 거야. 와. 그게 찢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멈추면 물만 새겠지만 그 위에 얹어놨던 하중을 받기 때문에 찢어지는 부분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면서 쫙 동강이가 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왜? 재료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배는 버려야 돼. 못 쓰는 그리고 거지. 그 철강도 재활용하면 안 돼. 그렇지. 어. 도로 붙여 쓴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되는 나네. 거죠. 큰일. 못 쓰는 그러면 거야.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배들 어떻게 믿냐는 거지. 다 비슷하겠는데. 이제 내년 내후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도에 따라서 주행거리 항해 거리에 따라서 하나씩 둘씩 부러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계속 관련해서 사고가 계속 나오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배들을 전수 검사 해갖고 이거를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MOL 몰 컴포트호 이 배도 미쓰비시에서 만든 거 2013년에 두동강 났고 그 다음에 와카시오호 이것도 쪼개졌습니다. 이거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든 건데 이 계속 일본 배들이 계속 쪼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침몰했다든지 암초에 부딪혀 구멍이 났다든지 뭐 충돌을 해갖고 뒤집어졌다는 게 아니라 쪼개져. 멀쩡히 가던 배가 쪼개진다고 하면 이 배는 배가 아닌 거야 사실상. 와. 관이에요 관. 이거를 그거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선제적으로 근데 대응을 할래나 얘들이 자발적으로 안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하고 묻겠죠. 하지만 선주 내가 예를 들어 일본한테서 돈을 주고 만들어 온 선주들 지금 일본 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대만 해운사인데 일본에 청탁을 해갖고 만들었어. 전수 검사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짐 싣고 가다가 사고 나면 그때는 끝나는 배상액이 거지. 더 커지니까. 그럼 화물비에 사람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지금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검사해. 검사하는 게 나을 그리고 것 같아요. 하자 나오잖아. 그럼 버려. 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그렇지. 네. 그 이렇게 이때 고배제강 여기 품질 데이터 이거 조작을 한 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납품된 곳이 600곳이 넘고요. 어머나 장사도 잘했네 우리 제가. 그리고 어떡해요. 뭐 신칸센, 그다음 항공기 뭐 이런 데도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위험하고 일본 신칸센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심하게 찌그러졌을까? 진짜. 근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없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도 일본 후판 같은 게 일부 자동차 이런 데서 사다 쓰기는 하는데 고급종은 아니고 저렴한 걸 사다 쓰죠. 우리나라 철근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중국에서 70% 이상 수입해서 쓰거든요. 왜냐면 너무 싸서 안 만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철강 그 생산을 하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게 검사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출고되고 나면 사실상 소비자는 검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소비자가 어떻게 얘네들이 만들 때 양심적으로 만들었어야 되거든. 근데 70년대부터 그랬다고 치면 네. 몇 년이야 몇 년. 언제 40 사고가 나도 뭐 40년 동안 일본이 이루어냈던 건물, 자동차, 배 모든 철 구조물들에 대한 강도와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봐야 돼요. 이게 일본 나라가 아닌 거지. 그러네. 결과적으로. 네. 아이고 이제 도요타 차, 그다음에 뭐 제트 여객기. 아니 왜냐면 고배제강 정도 되면 다 대기업들 거래했겠지.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 거래했겠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누가 도색까지 다 해놓은 자동차를 철강 검사를 하나? 긁어가지고 철을 검사해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사고 난다고 이게 철강 자체의 문제야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 사고는 내가 잘못이지. 왠지 모르게 차가 심하게 찌그러졌네 충격에 비해서 뭐 그렇게 이런 되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일본 자동차들 못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못 이게 믿지, 그게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방지턱 넘었는데 두 개로 딱 쪼개지는 헐. 코미디요. 아니 중국 차는 많이 그래요 실제.
근데 진짜 뭐라고요? 그런 아니, 중국천 진짜 그래. 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 그만큼 일본 애들이 민도가 어떻고 뭐 부지런하고 뭐 정직하고 뭐 민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일본 애들은. 그럼 누가 우리한테 그 집부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지들이 무슨 뭐 1등 국민이네, 뭐 일본 국민의 근데 제가 국민성을 믿고 코로나를 해결을 하겠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거지. 뉴스에 일본 품질 검사 조작하니까 뭐 고베 제강에 미쓰비시에 무슨 제약회사도 있고 다 그러니까 다 나와. 엉망진창인데요? 얘가 정경련에서 만나서 다 술 한 잔씩 하면서 그 얘기 한 거지. 우와. 야 이번에 이거는 새 프로그램 나왔는데 있잖아. 품질 검사 조작서를 출력을 해줘. 제약사도 있어. 절대 안 들켜. 그러니까 너도 한번 써봐봐. 정경련이 아니고 게이단련이겠지. 뭐 일본 정경련. 일본 정경련. 고소 들어와. 하마터면 두산에 고소당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아무튼 일본 기업가들 모여갖고 맨날 한 요정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기업의 이득을 확대시켜주는 이 마법의 프로그램으로서 마법의 한 70년대부터 일본 기업계 전반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런데도 아직도 뭐 일제면 좋아하는 에이 누가 요즘 그런 옛날 사람 사람들, 옛날 사람들 네, 일제 좋아하는. 진짜 옛날 사람들이지. 요즘은 다 한국 제품 쓰고 싶지. 그렇죠. 요새 일제 못 쓰지. 네. 나도 딱 한 종류의 제품 말고는 전부 일제를 싫어합니다. 한 뭐. 종류는 뭘까요? 자, 통과입니다. 자, 한 종류는 뭐지? 마지막으로 궁금하다. 무슨 제품이지?